운명의 미국 대선일입니다. 조금 전 8시를 기해 동부와 서부 지역 대부분의 투표가 마무리됐습니다. KBS 아메리카는 뉴스에 이어 9시부터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대선 개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현재 동부 지역은 주요 접전주들을 중심으로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 중 누가 승자가 될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투표 개표에서 두 후보 간 표차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에 따라 오늘 밤에 승자가 나올지 아니면 장기전이 될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1억 79만 6,871명. 지난 2016년 사전투표에 참여한 3,300만 명의 5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팬데믹 사태 장기화로 우편 투표가 확대된 것을 주된 이유로 볼 수 있지만 이번 대선에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관심은 경합주의 표심입니다. 초반 개표에서 플로리다와 조지아, 펜실베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주 등 초접전 지역의 표차가 얼마나 벌어지는지에 따라 대선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반 개표에서 바이든 후보가 앞서 나갈 경우 조기에 승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우편투표 표심이 민주당 측에 집중된 만큼 사전투표 개표가 진행될수록 바이든 후보의 승률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장 투표 중심인 초반 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나갈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1억 명에 달하는 사전투표 개표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각 주와 지역마다 우편투표 마감 시점이 다르고 개표 일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29명의 선거인단이 있는 플로리다주와 11명의 선거인단이 있는 애리조나주는 오늘 우편투표가 마감됐기 때문에 개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명의 선거인단이 있는 펜실베니아주는 오는 6일 우편투표가 마감되며 15명의 선거인단이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경우 가장 늦은 오는 12일까지 우편투표가 진행됩니다. 주요 경합주들의 표가 개표될 때까지 최대 한 달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초반 개표에서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유리해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올해 혼돈의 대선에서 혼란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두 후보 간 상당한 격차가 벌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장 투표 개표 상황에서 접전이 길어질 경우 대선 결과에 미치는 혼돈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는 대통령 선거 이외에도 상원 35석과 연방 하원 435석 전원을 새로 선출합니다. 현재까지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차지할 것이 유력한 상황으로 이 같은 블루 웨이브가 대통령 선거까지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입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연방 하원은 민주당이,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세로는 민주당이 하원 의석을 더 확대하고 6년 만에 상원까지 재탈환하는 블루 웨이브가 펼쳐질 것이란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종합 결과 상원에서의 민주당 승리 확률은 74%입니다. 상원 총 100석 중 민주당은 최소 48석에서 최대 54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최소 46석에서 최대 52석으로 민주당의 상원 다수당 탈환 확률을 높였습니다. 하원은 총 435석 중 현재 민주당이 232석, 공화당 197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화당은 최소 182석, 민주당은 최소 225석이 예상되고 있어 민주당 압승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양원까지 민주당이 휩쓸면 슈퍼 여당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정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한 일은 트럼프 정권 초기와 오바마 정권 초기입니다. 새 대통령이 탄생하고 정권이 교체될 땐 유권자들이 의회 권력까지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한편 주지사는 공화당이 아직도 28개 주로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11개 주에서 선거가 치러지지만 큰 변동 없이 공화당이 우세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 개표 사항은 초반 엎치락뒤치락하는 분위기 속에 일부 주는 사전투표와 현장투표가 동시에 개표되면서 조금씩 안개가 걷혀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가장 많은 한인 후보들이 출마한 남가주 지역 선거에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아직 개표 초반이라 정확한 당락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특히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선거는 양상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LA 카운티 지역에서 가장 관심 가는 선거는 역시 한인타운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LA 4지구 시의원 선거입니다. 데이빗 류 시의원의 재선이 걸려있는 선거. 류 시의원과 상대 후보 니시아 라만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같은 당내 후보끼리의 대결입니다. 현재까지 예상은 많게는 1000에서 2000여 표, 작게는 수백여 표에서 승부가 갈리는 초박빙 대결입니다. 한인타운을 직접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LA 10지구 시의원 선거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입니다. 두 번째 시의원 도전인 그레이스 유 후보가 거물급 지역 정치인인 마크 리들리 토마스 현 LA 카운티 슈퍼바이저와 맞붙었습니다. 유 후보가 흑인 표심을 상당 부분 가져왔다고 자신하는 상황이고 첫 투표에 임하는 사람들이 유독 많은 올해 선거에서 기성 정치인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선거에 반영될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역시 연방 하원에 출마한 두 한인 공화당 여성 후보의 당락 여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현직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로 48지구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미셸 박 스틸 후보는 현직 의원인 할리 라우다 의원을 상대로 5차 범위 내 초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39지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하고 있는 영킴 후보 역시 지난 선거에서 아쉽게 패했던 민주당 길 시스네로스 현역 의원과 두 번째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선 선거에서 현장 득표에서 이기고도 막판 우편 투표에서 역전을 허용했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선 최대한 현장 득표차를 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LA 카운티 선거는 한인 민주당 후보, 오렌지 카운티 선거는 한인 공화당 후보로 나뉘어지는 만큼 이 시각 현재 개표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도 판이하게 다릅니다. 데이빗 류 후보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만큼 공식적으로 선거의 밤 행사를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시각 현재 웨비나를 통해 자신의 지지자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개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유 후보 역시 별도의 선거의 밤 행사는 갖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미셸 스틸 후보는 현재 오렌지 카운티 공화당 선거의 밤 행사장에서 개표를 지켜보고 있고 영킴 후보도 자신의 지역구 캠프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선거 개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는 이 시각 현재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 두 한인 여성 후보의 선거 캠프 현장에 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잠시 후 뉴스 뒤에 이어질 유튜브 라이브에서 기자들과 화상으로 연결해 개표 상황과 후보 캠프 분위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선일인 오늘 LA 한인타운 10개 투표소에는 조기 투표를 하지 않은 한인 유권자들이 현장 투표에 나섰습니다. 잊지 않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한인 유권자들을 이채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선 당일인 오늘 투표센터의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차분했습니다. 사전투표 참여율이 높았기 때문에 직접 투표를 하러 투표센터를 찾는 유권자들이 줄어든 것이 원인입니다. 이번 선거는 사전투표율기가 뜨거웠던 만큼 투표 당일인 오늘 좀처럼 긴 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투표센터를 찾은 한인 유권자 중 일부는 LA 한인타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해줄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딴 데 지출되는 그 예산을 아무래도 노숙자 쪽 조금만 옮겨주면 되는데. 투표센터에서 만난 한인들은 소수계를 지원하는 민주당에 표심이 쏠린 분위기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대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현실화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유권자들도 많았습니다. 당연히 조 바이든이죠. 이제 도널드 트럼프는 이제 시간이 끝난 것 같아요. 어려운 시국인 만큼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줄 지도자가 절실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좀 더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일하는 그런 대통령으로 일단은 투표를 했습니다. 시국이 빨리 회복되도록 하는 대통령이 뽑았으면 좋겠어요. 투표센터를 찾은 한인 유권자들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지 정당과 후보에 상관없이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정치인들의 당선을 한마음으로 기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대선기획 참여 2020 현재 대선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 KBS 아메리카는 지금부터 시작해 저녁 9시 유튜브 라이브로 무대를 옮겨 대선 실시간 개표 현황과 분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스티브 강 한인민주당협회 회장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운명의 대선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개표가 이뤄지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개표되고 있는 상황, 현재까지의 상황까지만 살펴보면서 마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개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로리다주 선거 인단수 29명, 가장 초접전주로 분류된 주입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 51.2% 득표율,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47.9% 득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6시 현재까지 90% 개표가 이뤄진 상황입니다. 개표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네요. 네, 이것은 이제 사전 투표 플러스 우편 투표가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각 주마다 룰이 다르지만 사실 플로리다는 선거 전부터 이 카운팅이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폴링 시간이 끝나자마자 이런 결과가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는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하고 지금 이대로 플로리다주 선거는 끝날 가능성이 맞다 보이는데요. 네, 사실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플로리다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캠페인 활동도 하고 했지만 이번에 사실 쿠바 출신인 라티노 커뮤니티가 조금 더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어필을 당하는 바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많은 투표를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만약 플로리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어간다고 해도 바이든 후보는 로드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는 안심할 때는 아니다. 자, 다음 주로 가보겠습니다. 조지아주입니다. 선거인단수 16명. 현재 33% 개표가 이뤄진 현재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56.4% 득표율 기록하고 있고 바이든 후보 42.5%의 득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한 상황이네요. 네.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사실 바이든 후보가 나름 역전을 노려볼 만한 주로 그동안 이제 분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차이가 좀 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보수 텃밭으로 이제 많은 공화당 이제 대선 후보들이 우승을 한 지역인데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조지아주에서는 많은 유권자들이 지금 투표를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난 대선에 400만 표를 벌써 넘어서 더 많은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곳을 이제 바이든 쪽에서는 픽업 어퍼튜니라고 해서 이제 기존의 이제 보수 텃밭을 다시 민주당 쪽으로 확보해야겠다는 이제 그 캠페인 전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 살펴봐야 될 주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시간주입니다. 선거인단수 16명, 14% 개표 현재 트럼프 대통령 57% 득표율 기록하고 있고 바이든 후보 41.2% 득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반이라서 미시간주 같은 경우는 아직은 섣부르게 지금 판단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 대선에서도 보였지만 사실 미시간주가 여론조사에서는 그 당시 힐러리 클린턴, 이번에도 조 바이든 후보가 훨씬 더 이제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나와 있는데 과연 그 여론조사가 맞을지 이번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스캐롤라이나주로 갑니다. 선거 인단수 15명, 76% 개표가 이뤄졌습니다. 많이 진행이 됐네요. 트럼프 대통령 47.7% 득표율 기록하고 있고 바이든 후보가 51%를 득표하며 우세한 상황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굉장히 접전주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스캐롤라이나도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성향이 좀 강한 이제 보수 텃밭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민주당 쪽에서는 특히 조 바이든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서 이번에 만약 픽업을 한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좀 실패가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하이오주로 가보겠습니다. 선거인단수 18명. 개표 현재 57%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45.7% 득표율 기록하고 있고 바이든 후보 53.1%로 바이든 후보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오하이오주 정말 중요한 주인데 바이든 후보가 지금 이기고 있네요. 그렇죠. 사실 굉장히 중요한 벤치마크인데요. 오하이오주 같은 경우는 80%, 90% 유권자들이 이제 백인입니다. 그래서 백인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손을 들어줬는데 과연 오늘 바이든 후보가 이긴다면 이제 대통령 당선 확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펜실베니아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거인단수 20명, 개표는 아직 초반입니다. 9%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트럼프 대통령 24.7% 득표율, 바이든 후보 71.1% 득표율로 바이든 후보가 압도적으로 현재까지는 우세한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펜실베니아는 플로리다처럼 트럼프 캠프 쪽에서는 머스트 윈입니다. 펜실베니아 우승을 못한다면 사실상 재선 확정이 굉장히 힘들고요. 이제 만약 그 조 바이든 팀에서 다시 가져간다면 네. 뭐 당선 확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텍사스주로 가보겠습니다. 선거인단 수 38명, 38명. 개표가 서부 중서부주인데도 57%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빙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49.1%, 바이든 후보 49.6%로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텍사스주를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놀라운 결과인데요. 그렇네요. 사실 민주당에 캘리포니아가 있다면 공화당에서는 항상 텍사스가 있다라고 그렇죠. 불렸는데 네. 요번에 만약 좀 힘들 수도는 있지만 텍사스를 민주당 쪽에서 가져간다면 뭐 게임 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전체 선거인단 확보 수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현재까지 확보한 선거인단 수 92명, 민주당 대선 후보 바이든 후보 119명의 선거인단 수를 확보해서 바이든 후보가 현재 우세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여러모로 바이든 후보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 흘러가는 예상이 맞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생각보다 플로리다주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유권자들이 더 많이 나와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갈 상황이 더 높다고 보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주를 보면 아마 이제 조 바이든 후보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초반 개표 상황을 봤을 땐 플로리다주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 부분 이제 선거인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렇죠. 반면 다른 주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바이든 후보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고 심지어 텍사스마저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KBS 아메리카는 8시 정규 뉴스를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9시부터 유튜브 라이브로 무대를 옮겨서 대선 분석과 실시간 개표 현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고요. 잠시 후 9시에 뵙겠습니다.